안녕하십니까. 실전문형편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능 빈칸 추론 풀기. 간지나게 수능 빈칸 추론 풀기 편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전 시간에 스키밍하고 대충 감잡기, 두 번째 해답지 해석후 가답짓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번, 4번, 5번 한 번에 갑니다. 사실은 1, 2번이 구분해서 갈 필요가 있고요. 3, 4, 5번은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관이 많이 된 친구들, 감을 완벽하게 잡은 친구들은요.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에 가셔도 됩니다. 1번과 5번만 가두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3번, 4번, 5번을 동시에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것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리마인딩 시키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뭐 하라겠어요? 자, 이그젠플 잡아라. 대열포 잡아라.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있고, 요게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없고 요것만 쭉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요것만 쓰고 요것만 오는 경우도 있고, 위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죠. 자, 일단 지문의 구조 잡았죠. premise, example, conclusion. 자, premise에서 하나, example에서 하나, example에서 둘, therefore 결론에서 하나, 이거 하나. 자, 느낌 왔죠? 다섯 문자. 그 다음에 맨 위에 빈칸이 있으면 맨 밑에 줄이 키워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키워드 하나, 요거 두 번째, while 부문에서 끊을 때 원인 결과를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넘어온다. cause 이펙이죠. because 잡아주고 because 잡아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A지만 B다. 느낌 오셨죠? 이그젠플에서 A는 어떻게 되어왔다. B는 이렇게 한다. 자, 나돈니 버돌소 구문에서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다. 결론에 가서 제조업자하고 소비자는 가치를 준대요. 여기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답이 찍혔죠? 가답 두 개가 찍혔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정답에 딱 찍어줄 필요가 있죠. 자, example 1에서 A를 얘기하면서 뭐 무슨 말을 했어요? 위작된다는 말이 이렇게 써놨죠. 자, 이 부분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3번이 답이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이런 얘기들, 이게 어떤 가치성이나 희소성이란 또는 어떤 상업적인 또는 어떤 예술작품으로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으로 갔는데 A와 B가 있다겠죠? A와 B, A와 B. 자, A가 여기 나왔고 다시 이 사람이 example 2에서 왜 이거를 B를 썼을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A를 왜 썼을까? B를 왜 썼을까? 여기 보이시죠? B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 B로 마무리를 해줬을까? 그 다음에 바이야 뭐뭐 함으로써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들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자, 위로 쭉 합니다. 자, 여기에요. 누구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퍼플러스 명사는 뭘 하겠어요? 의미상의 조화를 하겠죠. 혹시 얘하고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 더구나 또 재밌는 거 있죠. 여기 as A as B, B로서 A에게 쓸모있게 만든다. 대중문화의 한 아이템으로서, 자, 대중문화 소비자. 자, 이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방식이 있다 했잖아요. 뭐예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면 다시 보세요. 앞쪽으로 가서. 뭐가 있어요? paraphrasing. 마들 있으면 마법을 쓴다. 선생님, 이렇게 해도 사실은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꼭 그게 100% 원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더 드립니다. 이 지문이 길고 단어가 어렵고 해석이 어려우면요. 답지가 됐다 쉬워요. 근데 이게 해석이 어렵다. 해석이 너무너무 쉽다.
어렵다 가지고 너무너무 쉽다. 그럼 답지가 어렵습니다. 왠지 답이 안 될 것 같은 게 답이 많아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이게 해석이 쉽나요? 어렵나요? 모르겠어요. 제 가치 기준에서는 해석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더구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갑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문제를 낼 때는 키워드를 반드시 준다라는 거. 왜 이게 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컨슈머를 소비품으로. 소비자가 뭘 사요? 이런 것들. 커피 먹었잖아요. 티셔츠는. 소비품이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있는 거 독특한 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설명문일까요? 비교문일까요? 바로 비교문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을 나눠서 이렇게 해요. Z하고 F야. 이렇게 해요. 아, 공통점은 이거고 다른 점은 이거야.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법 1번부터 5번까지 스키밍부터 라인 바이 라인까지 알아봤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더 굳히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한번 실전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EBS가 6권에서 수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EBS 책 다 풀어봐야 되죠. 당연히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풀다가 6권 풀려면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 다 갑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저는 정말 위험한 발상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EBS에 나온 모든 단어만 외워라. 대충 봐라. 안 외워주는 거는요. A4에 다 따로 정리를 해서 외워라. 단어장이 좀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EBS 단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로 돼 있는 거 다 읽어봐라. 그거 6권 할 시간 없다. 한글로 돼 있는 거 다 읽어봐라. 무슨 말이 이해됐죠?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줄 해석 능력이 있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99점,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1등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기본 점수 80점대, 즉 88점까지 올라가겠다고 생각해서 1단계를 잡아놨어요. 물론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접근점을 거기다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해석을 대충 해보면 대충 다 되는데 실제로 답은 계속 틀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요. 보통 사람의 문제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해석 능력이 안 됐거나 아니면 지문과 답지의 상관성에 대한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해석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단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어, 어려운 단어, 정말 5만 5천 막 이런 단어들, EBS에서 나온 막 희한한 단어들 있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들 있잖아요. 보이어, 관음증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대요, 그거요, 다 못 외워요. 솔직히요. 그러면 단어는 어느 퍼센트에서 포기를 해야 되느냐? 90%에서 92% 정도가 내가 단어를 알겠어. 그러면 솔직히요, 나머지는요, 그냥 눈으로 봐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지문과 답지와의 상관성을 모른다. 이런 경우 우리 친구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될 것이다. 그러고 딴 공부하다 대충 한번 봐요. 대충 딱 보면 영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워. 다른 공부해야지 점수 더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국영수든 사탐에도 과탐이든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해야 되고요. 내가 약한 부분을 예를 들어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영어 2시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오늘은 국어를 1시간, 아니 1시간 반, 수학을 1시간 반, 나머지 시간 3시간 동안 영어. 다음 날은 또 반대로요. 영어 1시간 반, 국어 1시간 반, 수학을 3시간.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 시켜주셔야 돼요. 나머지 시간 동안 사탐, 과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과목을 잘하고요. 못하는 과목을 보완시켜서 가시는 거예요. 잘하는 과목 내가
1등을 맞겠다. 그 다음에 못하는 과목은 조금씩 보완해서 하루에 한 문제라도 내가 맞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셨죠? 자, 우리 친구들.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십시오. 알았죠? 자, 화이팅 하십시오.